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3대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인데요. 모두 비싼 치료비가 지출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라닝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과 2대 질환 보험, 가장 현명하게 선택하는 팁을 전해드릴게요. 가장 넓은 보장 챙겨갈 수 있게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대표적인 질병 1, 2, 3위 해당하는 보장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라닝 강의 시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3대 질병, 이 보험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팁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백수선 전문가님과 배워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백수선입니다. 오늘은 좋은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시청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을 선택했을 때 좋은지, 어떤 보험을 선택했을 때 안 좋은 건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장 근소하게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좀 말씀드려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망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 표를 보시는 이유는 제가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이 얘기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 1, 2, 3위에 해당되는 이 질병들이 전부 다가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변함이 없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발병 빈도가 높은 당뇨나 우리 혈압성 질환, 그 다음에 간질환, 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병들을 다 보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험을 이거에 맞춰서 다 일일이 준비하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은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질병과 나머지 질병이라고 구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나머지 질병을 구분할 때 보시게 되면은 크게 3대 질병과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 구분을 지을 건데 보시게 되면 일단 사망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망률. 3대 질병은 발병과 동시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환들은 보시게 되시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겪고 있는데 발병했다고 해서 발병과 동시에 사망할 확률은 낮아요. 단지 이게 합병증으로 발병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본인이 관리 잘 하시면은 내가 평균 수명까지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은 낮죠. 여기다가 치료비도 한번 봐볼까요? 치료비도 3대 질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입원과 수술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도 3대 질병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머지 질병이나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병들은 사실 발병했다고 해가지고 입원을 하거나 수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통원 치료로 이루어지고 약물 치료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굉장히 나머지 질병은 낮죠. 요 기준을 보시고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은 게 보험회사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비라는 걸 별도로 줘요.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도 1,000만 원, 2천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험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3대 질병인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 나머지 질병들은 제각각쯤에 치료비가 낮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통원 치료가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통원. 거기에 약물 치료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통원 치료와 약물 처방받았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험은 대한민국에는 사실은 실손보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은 사실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됐어요. 실손보험 하나로 폐렴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오래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3대 질병은 비용도 많이 들고 사망률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실손보험 하나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단비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보험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실손보험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3대 질병. 요 두 가지만 잘 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보험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만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에 보험을 준비하신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들께서 내가 가입된 보험 내용을 보실 때 이 3대 질병과 실손보험이 잘 돼 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 그러시면 괜찮은 보험이니까 보완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거는 실손보험은 어떤 보험을 선택하시건 간에 조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요. 이거는 내가 고지의 의무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보험입니다. 근데 이 3대 질병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알고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험이 괜찮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3대 질병을 준비하시는 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대 질병 중에 암이 있고 뇌 심장이 있는데 암보험 먼저 선택할 때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암 분류를 좀 확인을 해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보험회사에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일반암이 있고요. 소외감이 있고 유삼. 이런 것들을 분류를 지어 놓습니다. 암보험이라는 게 그냥 암 걸리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가입한 증권 내용을 보면은 시기에 따라 많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가입 금액을 꼭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이후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재진단암을 활용하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요. 암은 사실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완치가 됐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암이 완치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단금은 한 번만 나오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재진단암을 잘 활용하시면은 지속적으로 내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보험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진단암을 활용하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팁이라고 안내드리는 거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요거는 근데 약간의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보험을 해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방법은 일반 보험보다 무해지 환급형이 보통 한 30% 정도? 20에서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성비를 좀 더 높이고자 하신다면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 분류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유사암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일반암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내용을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저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일반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암, 위암. 그래서 내가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주는 거를 일반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유사암과 소외감은 일반암 진단비보다 보험금을 적게 주겠죠. 그러니까 소외감과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일반암이라는 거는 기타 모든 암은 그냥 제외를 하고, 자, 이게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이게 유사암이고요. 유사암은 과거부터 존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들을 유사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외감은 뭐냐? 자궁암, 뭐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망내암 이런 것들을 소외감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언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일반암과 유사암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표현하는 거에 따라 약간 차이 있는데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얘기를 소외감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과거에는 이 소외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난소암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암들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암인데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들을 소외감이라 그래서 일반암보다는 보험금을 적게 주는 암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죠. 대장전망내암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완치도 잘 되고 뭐 하는데 보험금이 많이 나가고 손해율이 높으니까 보험회사들이 스물스물 이걸 소외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사암, 소외감, 일반암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게 과거에는요. 이 유사암이 대부분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줬어요. 그 얘기는 1,000만 원을 가입해서는 암보험을 가입했으면은 유사암은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줬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내가 유사암 보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1,000만 원까지 유사암도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10%, 20%짜리 유사암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1,000만 원이 지급되는 암보험을 준비하실 거냐 요거는 알고 계신 분들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소외감은 뭐냐? 이 소외감들은 일반암 한 까치면 1,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유사암은 10에서 20%만 줬는데요. 이거는 일반암의 40%에서 50%만 준다예요. 그래서 내가 소외감이 분류되어 있는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소외감에 해당되는 거는 400만 원, 500만 원만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소외감이라는 부분이 모든 보험회사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소외감은 모든 보험사는 아니다. 모든 회사는 아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보험사를 어디를 선택하고 좀 더 꼼꼼하게 챙겼냐에 따라서 내 보험이 소외감이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체를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 회사들은 한두 가지만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많은 증권을 보고 설계를 해보고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 이 소외감 분류는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 중에 그래도 생명보험사 쪽에 많이 분류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암보험을 선택하시는데 혹시 생명보험사 쪽에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내가 소외감 분류가 없는 암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암 선택하실 때는 유사암과 소외감과 일반암이 있는데 이 소외감 분류가 가능하면 없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도 일반암에서 10%, 20%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진단비가 1,000만 원 정도는 생성될 수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옳은 선택 방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 분류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진단암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암 진단별로 치료비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들이 암 치료하는데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근데 진단비는 한 번만 나오고 끝나거든요. 물론 실손보험으로 같이 중복해서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재진단암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암 치료를 할 때 암 발병이 돼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요, 암 치료비뿐만 아니고 생활비도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될 이 소득도 걱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암은 재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치료한 다음에 완치율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발률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또 발생될 수 있는 것들도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상담하고 고객들을 만나서 보험금을 지급한 결과를 보다 보니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치로 봤을 때 만약에 가입을 하고 암이 발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1년에서 2년 정도는 병가를 내세요. 병가를 내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십니다. 좋은 회사는 2년까지도 가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복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복직하고 나서 대부분이 보시니까 한 3, 4년 안에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왜? 치료도 안 되고 일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견디지 못하시고 치료하는 데 전념하시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3, 4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치료비야 일단 진단금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손보험. 근데 가장이 쓰러졌다 또는 엄마가 쓰러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생활비도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 치료하기 때문에 새로 복직하기도 쉽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생활비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것들도 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암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5천만 원, 1억짜리 가입하면 좋긴 하겠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재진단암을 활용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진단암을 활용해 가셔가지고 암보험을 선택하시는데 활용하신다면은 내가 치료하거나 생활비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진단암 보험료를 한번 봐봤습니다. 재진단암은 이거는 이제 모든 회사를 통틀은 건 아니고요. 일부 회사,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되는 데를 제가 한번 선택해서 보험료를 알려드리는데 20년 갱신짜리도 있고요. 비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35세의 기준으로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을 잡았을 때 그리고 암 진단 후에 1년마다 보험금이 1,000만 원씩 지급되는 보험을 선택했을 때 20년 갱신으로 하게 되면 남성은 4,980원입니다. 여성은 7,7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은 남성은 26,270원 정도 되고요. 여성은 17,760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갱신형은 여성이 더 비쌌거든요. 비갱신형은 남성이 훨씬 비싸죠. 이 이유는 사실은 3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암 발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년 지난 다음에 갱신될 때는 보험료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본인의 선택에 맞게끔 보험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진단암을 선택하신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별로 1년마다 주는 회사도 있고요. 재진단암을 2년마다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나은지 2년마다 주는 회사가 나은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랑 맞춰서 이 재진단암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진단암에 대해서 혹시 이제 잘 모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진단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암에 걸리고 났을 때요. 이 내 몸속에 암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암에 걸리고 그 암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암이 완치가 됐었는데 재발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마다 보험금을 1년마다 주느냐, 2년마다 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이 계속 지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요, 결국에는 내 몸속에 처음에 암에 걸리고 나서 어찌됐건 이 보험이 해지되기 전까지 내 몸속에 암이 존재하면 무조건 준다는 거죠. 왜? 유지되는 암, 전이되는 암, 재발되는 암. 이거 말고 내 마음속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첫 번째 암에 걸리고 나서 내 몸속에 혹시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진단을 계속 받게 되면은 1년마다 계속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담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보험료가 내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 보험료를 생각했는데 요거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2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진단하면 저는 이것도 사실은 많이 없어질 확률도 높은데 미리 알고 계신다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대 질환에 대한 팁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팁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장의 범위, 암처럼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뇌출혈이라는 것도 있고요. 뇌졸중도 있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도 있다. 거기 심장 쪽 질환은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심장 질환이라는 담보 두 가지가 있다. 요게 보시게 되면 범위가 큰 쪽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일찍 준비하자. 사실은 유병자분들은 최근에 작년에 비해서 더더군다나 올해 들어서는 보험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2019년도까지만 해도요, 유병자들한테 뭐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막혔어요. 그래서 유병자분들 가입이 어려우세요. 그리고 무조건 일찍 준비하자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성인을 봤을 때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한도가 높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싸다기보다는 가입 한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대 질환도 사실은 재발률이 높아요. 전이나 이런 건 없는데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재발률이 높은 이 질환을 대해서 진단금을 재진단금을 받는 경우는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아직 화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은 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수술특약으로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암보험처럼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의 범위. 먼저 뇌질환을 먼저 봐볼게요. 뇌혈관 질환.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뇌출혈, 뇌졸중, 그 다음에 뇌혈관. 요거는 쉽게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되는 게 뇌혈관은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이 박스에 있는 거고요. 이 박스 안에서 뇌출혈은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시는 거고 뇌졸중은 이 박스 안에서도 6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침에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를 이렇게.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범위가 넓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범위가 넓다. 그래서 진단 확률을 보게 되시면은 발병을 확률을 딱 보시게 되면은 내가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뇌혈관 관련된 진단 코드를 받으셨을 때 거의 100%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럼 아니면 내가 뇌졸중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했을 때는 사실은 한 63% 정도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뇌출혈만 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는 10% 미만의 확률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이런 걸 따져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 전문가로 있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똑같았어요. 시청자님들과 똑같이 뇌출혈만 되는 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보험을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증권을 보실 때 뇌출혈 진단만 되어 있으면 요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잘 좀 변경을 주실 필요가 있고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 표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뇌출혈만 되어 있는 보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옳습니다. 심장 쪽 질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쪽 질환도 허혈성 심장 질환은 표는 이 전체를 포함해요. 근데 심근경색은 이 전체 중에 이 세 가지만 포함을 해요.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담보의 이름이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질병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세 가지만 급성 심근경색이고 나머지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만 되는 것보다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보험이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심장 쪽 질환의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협심증이거든요.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는데 얘는 별도의 협심증 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내가 심근경색으로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었다?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챙기셔가지고 내가 좀 더 범위가 넓은, 보장의 범위가 넓은 담보를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험회사들이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건강하실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찍 준비하시는 게 이대 질환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자. 왜? 얘는 전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재발률이. 그러면 뇌졸중이나 뇌경색 이런 것들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일단은 보통 발병하게 되면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거 하면은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카테터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게 돼요. 카테터를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심장 쪽 질환은 이 두 가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삽입되는 기구들이 의료기구들이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5에서 8년 사이에는 재발이 되더라. 그러면은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재발되는 거를 또 비용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 수술특약으로 활용해서 저는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수술비는 회당 지급되니까. 회당 지급되니 이 수술특약으로 활용해서 재발률이 높은 이대 질환을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35살 남녀를 기준으로 했고요.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을 봤을 때 뇌혈관 진단비는 14,400원 정도예요. 남성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은 4,460원이에요. 여성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9,050원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2,090원입니다. 근데 진단비 말고 이걸로 수술특약으로 바꾸게 되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줄게 되죠.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 수술특약은 2,4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도 3,200원밖에 안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작죠. 그러니까 요걸 만약에 준비한다. 물론 카테터나 이런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 수술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진단비가 더 중요한 거는 100% 맞으세요. 근데 보험회사나 내가 준비할 때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이 진단비 굉장히 가입하기 까다로우세요. 가입 한도도 높지 않아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0대가 넘어가면은 1,000만 원 이상 가입을 받아주지 않으세요. 1,000만 원. 그 이야기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비가 중요한 거는 맞는데 부족한 진단비를 다른 데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수술특약으로 활용하신다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험을 선택하시는 방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이세요. 거기에 이제 3대 질병을 해놓으시게 되면은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게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이 부족한 게 있으면은 보완만 하시면 돼요. 전체를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리모델링 하라고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먼저 알고 계셔가지고 내 보험을 알고 있으면서 요걸 하신다면은 리모델링 당하거나 보험료를 해지하고 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드무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정리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장의 범위를 확인하자. 암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과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 등호처럼 가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 심장 쪽 질환은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범위가 가장 넓다. 여기 안에 협심증이라는 질병 코드도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진단암 특약이나 수술 특약을 활용해서 재발이나 지속적인 치료비에 대비하자.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대 질환의 경우는 유병자는 사실 현재로서는 가입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자. 특히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있는 자녀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또 하나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자. 거기에 납입 면제의 범위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납입 면제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뇌혈관도 되세요. 근데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은 안 되고 뇌혈관도 안 되고 뇌졸중이나 일반암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면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커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한 개 회사에서 봤더니 암은 굉장히 다른 회사보다 싼데 뇌혈관 질환은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가 또 암은 되게 비싼데 뇌혈관 질환은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한두 개 정도 비교해 보시면은 따로따로 가입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을 높이시면은 시청자님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내용 제가 전달드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좋은 보험을 선택하는 그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암보험에 뇌질환보험 그리고 심장질환보험까지 방송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중요성 정말 귀가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보험의 기본이 되는 3대 질병의 보험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 없으신 분들 더 이상 3대 질병 보험 준비를 미루면 안 될 것 같고요.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보장의 범위는 가장 넓게 설정이 돼 있는지, 특히나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진단암 특약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대 질환은 병력이 생기고 나면 이젠 너무 늦다고 하니까 지금 건강할 때 저희와 함께 그 범위도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도 암보험은 그래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재진단암 보장이 눈에 띄었는데 이거 가입할 때 좀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집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진단암은 1년마다 주는 회사도 있고요. 2년마다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재진단암과 2차암이라고 불리는 암진단 특약도 있는데 요거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2차암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재진단암을 선택하시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의하실 때는 나의 실정에 맞게 1년마다 주는 게 좋은지 2년마다 주는 회사가 좋은지 요거를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면은 당연히 1년마다 계속 주는 보험이 좀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제가 보험료를 비교해 본 바로는 여성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성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더 크게 부담되지 않다면 1년마다 주는 회사가 나온 거고, 남성의 경우에는 2년마다 주는 재진단암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이 암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진단암 특약을 함께 준비해서 암 진단비 받으시고 재진단암까지 특약으로 2중, 3중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주는 회사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대질환 보장도 참 이제 병력이 있으면 더 이상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수술 특약을 준비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수술 특약 준비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제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나누는 회사가 있고요. 이거 구분 없이 그냥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 나눈다는 거는 보험료를 차등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열과 비관열이 없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수술비 보장이라고 다 같은 수술비 보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대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로 보완을 하실 때는요, 관열과 비관열 상관없이 주는 회사 저희와 함께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보험을 선택할 때 알아야 될 그런 팁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보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나의 실정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의 말미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저렴한 보험료로 좋은 보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백수선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3대 질병 보험, 여러분들 모든 보장을 가장 넓게 가져가시면서도요, 무해지 보험으로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진단받으면 앞으로 보험료 전혀 내지 않고 보장만 가져가는 납입 면제 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 유리한 보장들을요,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준다면 전문가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유리한 보험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보시면서 생기신 궁금증 혹은 내 보험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분이신지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1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 구정 명절 때요. 친척형의 얘기를 듣고 제 보험 가입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친척형님이 얼마 전 어지럼증이 심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 살펴본 보험 내용에서 뇌 관련 질환은 뇌출혈 보장만 되고 다른 뇌질환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보험 상담을 받았지만 3개월 이내에 검사를 해서 가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 보험 가입 상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가입한 보험 보장 내용이 적절한지 궁금하신 시청자분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오늘은 백수원 전문가님, 오늘 이윤수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연히 살다 보면은 뭐 가족이나 친구와 내 보험 내용을 비교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친척 형님과 보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보장이 맞은 것 좀 같아요. 불리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예. 이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 보험 증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느 생명보험사에 이제 가입한 보험인데요. 예. 주보험 일단 1억. 이 주보험 1억이라는 건 사망보험금 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CI 보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실손특약이 있고, 그다음 제 치료나 입원 특약, 그리고 수술이나 이제 암 치료비, 그리고 이제 특정 입원이나 이제 제 사망, 그리고 CI 두 번째나 뭐 리빙케어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딱 보면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문제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최대한 문제점이라고 좀 보시겠어요? 일단 제가 증권을 살펴보기 전에 예. CI 보험이 사실 참 걱정도 많으시고 연락을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CI 보험이 보장받기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어떨까요? 물론 모든 보험에 보장받기 힘든 부분보다는 예. 보장의 범위가 좀 적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모든 보험이 어쨌든 질병에 해당되면은 그 약관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I 보험 같은 경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중대한 질병 또는 이제 수술 또 화상 아니면 말기 신부전증 이런 것 같은 좀 중대한 질병에 아니면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예. 돼야 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중에서 뭐 말기 신부전증은 당연히 이제 예.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해당되는 거고요. 또 이제 예. 화상 같은 경우는 뭐 3도 화상 이상의 30%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팔 한쪽 정도는 이제 화상이 다 그 입어야겠죠. 정도로 심각해야지 예. 받을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거는 예. 이제 5대 장기 이식이나 크나큰 이제 개복 수술이나 이러한 수술 같은 경우고,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암 또는 뇌, 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에 대해서는 중대한 이거는 그렇다 쳐도 이제 뇌 관련 질환에서는 예. 뇌 졸증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심장 관련돼서는 좀 급성으로 오는 심근경색 이런 거에만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증권에 대해서 크게 뭐 3가지 정도로 좀 나누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보장 범위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납입 기간이 좀 길어요. 저 하나 더 발견했어요. 예, 어떤 3년 갱신? 이 예, 갱신이 많이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갱신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게다가 이 보험 가입 시기가 좀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도 아니고, 지금 현재 41세라고 보면 이제 30대 초중반 정도에 들으신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3년 갱신에다가 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좀 보시기에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예. CI 자체는 우리 생명보험사 나라에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CI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솔직히 제일 비쌉니다. 그만큼 좀 많은 보장을 해주는데, 이 보장 범위에 따라서 그렇게 가성비는 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3년 갱신, 예. 3년 갱신에서 최대 100세, 80세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때까지 돈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받는 예. 동안은 계속해서 3년마다 맞습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 돈을 그대로 꾸준히 내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위험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예, 그 부분도 부담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이러한 좀 보장 기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장 범위, 이제 갱신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난 괜찮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거는 범위에 대해서 좀 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뇌혈관 같은 경우에 이제 뇌혈관이나 이제 심혈관 이러한 2대 질환에 대해서 좀 CI하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갖고 CI에 해당되는 뇌졸증, 그리고
현재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에 있는 뇌혈관 질환 이러한 예. 진단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CI에 해당되어 있는 데는 일단은 뇌출혈은 아니고 그래도 뇌졸중까지 네, 60%에 이제 해당되는 보장 범위 내까지 주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CI에서 해당되는 뇌경색이라고 치면은 이 뇌경색의 코드 번호만 나왔다고 해서 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 코드가 일치해도 예. 어떤 추가적으로 뭐 맞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기존에 있던 거냐 아니면은 당시 발견 당시에 새롭게 발견한 거냐 이러한 좀 합리적인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병 정의에 대해서 방식을 코드하고 일치가 돼야 이제 진단금이 나가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예. 약관에 보면은 이제 코드만 나와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코드 플러스 이제 의사 소견들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일치를 해야 이제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좀 조건이 이것저것 붙는 것보다는 그렇죠. 받기 쉬운 게 유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손해보험사에 굳이 또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는 분류 코드가 아이코드가 60부터 69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 번호들을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코드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질병 이제 정의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는 같이 합쳐서 주는 CI보다는 보장 범위가 100%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보장이라도 받기 쉬우면 좋을 텐데 네. 보장 범위를 한번 표로 확인해 볼까요? 예, 그걸 한번 보면은 이제 뇌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뇌출혈하고 뇌졸중, 그다음에 크게 뇌혈관 질환 이렇게 범위가 크게끔 상위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뇌출혈에 관한 건 3가지 코드 중인데 발생 확률을 보시면 너무 퍼센테이지 적어요. 없습니다. 거의 예. 이제 그나마 좀 뇌졸중에 관해서는 뇌경색증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분포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뇌경색증만 걸리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 좀 이거에 따른 이제 기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가 또 뭐 상세분면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범위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뇌졸중보다는 당연히 뇌혈관 질환으로 드시는 게 훨씬 그럼 좀 지금 유리하죠.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지금 뇌질환 보험 준비를 해놨는데 의외로 뇌졸중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네, 이야기네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뇌졸중에서 이거를 해제하고 뇌혈관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예. 이제 뇌혈관 질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작년 마치 작년에는 2천 뭐 많게는 3천까지도 한 회사당 가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다운이 됐어요. 올해 좀 그만큼, 줄어들었나 봐요. 그만큼 예.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의 이제 손해율이 커졌다는 뜻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께서는 좀 더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진단비나 따로 2대 진단비만 따로 좀 추가로 하시는 게 좀 더 가성비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예. 가지는 이제 급성심근경색 CI에 해당되는 급성심근경색하고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에서 약간의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CI에 있는 게 분류 번호하고 질병 정의 방식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주는 거고 이제 손해보험사에 있는 허혈성 심질환 질환 같은 경우는 일단 협심증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급성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에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아무래도 CI에 있는 이제 중대한 심질환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범위 내로 이렇게 속해서 되어 있는 거죠. 네,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CI 보험에서는 좀 범위가 좁은 것 같은데 역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번 범위를 보자고 하면은 급성 심근경색, 즉 I 코드의 21부터 23까지에 해당되는 이 코드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I 21부터 25까지 이러한 분류 코드로 되어 있어서 심장 질환에서는 거의 100%를 다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생 확률을 보면 단연 독보적이게 협심증이 많죠. 네. 이게 다 급성 심근경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혈성 심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를 꼭 허혈성 심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빨리 가시고 빨리 좀 맞아요. 진단도 받으니까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리모델링은 정확하게 제가 어떠한 설계를 기준으로 이거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 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플랜을 짜와봤어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 좀 가성비 좋게 하시려면은 손해보험사의 무해지 환급형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가성비 면에서 좋으시고요. 제가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봤는데 암진단비는 약 3,000, 유사암 1,000에 질병상해 입원비
2만 원, 그리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비 이게 1,000만 원. 왜 1,000만 원씩밖에 더 안 들어가냐면 40대 이후부터 1,00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가요. 예. 이제는. 그리고 암 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그리고 질병이나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수술비를 각각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담보만 갔을 때 약 41세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만기 20년당 90세 만기로 했을 때 약 9만 원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분이 결혼을 하셔서 물론 자녀가 있으시면은 예. 추가 플랜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약 5천 했을 때 10년으로 했을 때 18만 3천 원 정도의 좀 저렴한 비용으로 나오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 약 한 2, 3만 원 좀 더 포함을 하셔서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훈수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CI 보험이 보험료에 비해서 좀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 질환 보장도 넓게 채워드리고 무해지 보험과 종신보험까지 추가로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예, 제가 그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예, 요즘 그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현재 보험은 그대로 갖고 갈지 아니면 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연락 좀 드렸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2입니다. 네, 40대 초반이시고 특별히 문제가 느껴지는 보장이 따로 있으실까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데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지인 소개로 그냥 가입을 했고요. 네, 크게 알겠습니다.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잘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물의 증권입니다. 무배당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 가입해 두셨고 삼성 리더스의 종신보험 그리고 암보험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불필요한 사망 보장까지 지금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요즘 새로운 상품들이 많아서 리모델링 받아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훈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오늘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 세 가지의 증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삼성 거에 대해서 리빙케어라든가 변행 유니버설 종신보험 같은 종신보험 상품이에요. 즉 사망보험금이 되어 있다는 상품이죠. 근데 기존에 첫 번째인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을 꽤나 하셨어요. 그리고 실손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몇 년만 더 내시면은 종신토를 유지를 할 수가 있으시니까 이거는 좀 유지를 하시고, 두 번째는 삼성 리더스 변형 유지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 5천을 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납입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불필요하죠. 게다가 금액 면에서도 너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암보험 같은 경우도 41,500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긴 한데 1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딱 보실 때 첫 번째인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은 유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변행 유니버설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암보험 같은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손해보험사 통합적으로 무해지 보험으로서 암 진단금이나 아니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장 범위를 넓혀서 드시면은 좀 가성비 좋게 좀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차익을 보시자고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더 차익이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개인 연금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움드리는데요. 삼성생명의 종신보험과 15년 갱신짜리 암보험은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비갱신으로 보장 넓혀드리고 보험료 한 10만 원 정도 줄여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